송강과 강가의 합군가, 문학, 사랑, 그리고 에로티즘의 경계를 넘어서 조선시대의 빼어난 시인이자 문장가였던 송강정철과 기생 강하의 이야기는 예로부터 문인들의 입을 통해 은밀하고도 흥미롭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당시 노기의 소개로 어린 동기 강하를 처음 만난 정철은 그녀를 사랑스러운 딸처럼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평화로운 시간에는 강하를 곁에 앉혀 자신이 지은 삼위인곡을 들려주고 오방한 술 노래인 장진주의 가사를 가르쳐 주며 스승과 제자 이상의 특별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맑고 총명하며 기백 넘치는 정철에게 강하는 마음 깊이 흠모의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본래 이름은 진옥, 기명은 잠이었던 그녀는 정철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정철의 강자를 따서 강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582년 9월 정철이 도승지로 임명되어 한양으로 떠난 지 10년 후 강가는 그가 북녘 끝 강계로 귀향을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정철을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과 귀향살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를 보살피고자 강가는 한달음의 강계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1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앳된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간객에서 정철은 강렬한 여인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정철이 먼저 강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호가 내가 먼저 시를 한 수 읊을 터이니 네가 화답을 하거라. 지체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옥이 스스로 옥이라 하여 번옥으로만 여겼도다. 하지만 이제 와 마주보니 진옥임이 분명하도다. 마침 내게 튼튼한 육봉이 있으니 한번 뚫어볼까 하노라.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던 정철은 시의 형식을 빌려 강하에게 노골적인 음사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로만 여겼던 강하를 번옥에 비유하고 이제 오엿한 여인의 자태를 풍기는 그녀를 진옥으로 칭하며 자신의 뜨거운 정념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에 강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더욱 대담하고 농념한 화답지를 읊어 정철을 놀라게 했습니다. 철이 스스로 철이라 하여 석철이라 여겼도다 하지만 이제 와 마주보니 정철이 분명하도다. 마침 나에게는 세찬 볼풀무가 있으니 한번 녹여볼까 하노라. 강가의 화답시는 정철과의 과거를 짚으며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여자로 받아주지 않았던 정철을 석철로 은유하며 서운함을 표현했고 이제 믿음직한 남성이 되어 자신을 여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철을 정철로 칭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녹일 수 있는 세찬 골풀무가 자신에게 있으니 이제 그의 뜨거운 욕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강렬하게 암시했습니다. 골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강가는 이것을 남근을 녹여낼 듯 뜨거운 여성의 성기로 은유했으니 그녀의 문학적 재능과 재치 그리고 대담함은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단순한 잠자리를 시중드는 기녀를 넘어 정철에게 강가는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고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는 누가 보더라도 세기의 합군가라 칭할 만합니다. 남녀가 격렬한 정념에 휩싸여 육체적 결합을 한다 해도 이처럼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깃든다면 그 운우지정은 황홀경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정철의 튼튼한 육봉이 강하의 옥문을 뜨겁게 녹였을지 아니면 강하의 세찬 볼풀무가 정철의 육봉을 녹여냈을지는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어쩌면 튼튼한 육봉이 파고들자 옥문이 녹고 옥문의 뜨거운 숨결에 육봉 또한 녹아내려 두 사람은 황홀한 공동 우승을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문학적 표현은 에로틱한 감정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조르주 바타유는 그에 져서 에로티즘의 눈물에서 에로티즘을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넘어 삶과 죽음, 금지와 위반, 그리고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과 욕망이 뒤섞인 인간 경험의 심오한 영역으로 탐구합니다. 정철과 강가의 시는 이러한 바타유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음란함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감정을 승화시키고 사랑하는 이와의 합의를 갈망하는 인간 본성을 아름답게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 속 에로티즘은 사회적 금기와 관습에 도전하며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탐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당시 사회의 엄격한 성도덕관념에 맞서 육체적 사랑의 순수함과 중요성을 과감하게 묘사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철과 강하의 시 역시 조선시대의 엄숙한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송강마을에는 송강정철을 기리는 송강문학관과 더불어 강가의 무덤이 남아 정철과 강가의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을지라도 두 사람이 나누었던 깊은 정과 예술적 교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열대야 속에서 한 줄기 소낙비처럼 떠오르는 이 세기의 합군가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낭만적인 상상에 적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 따르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철과 강하의 이야기는 마치 남자가 먼저 시를 읊으면 여자가 화답하는 남창여수의 짝과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마음과 재능을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는 관계라면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이라도 쌓을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살인적인 열대야에 시달리는 밤,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이처럼 황홀한 망상을 해보는 것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정철과 강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연애담을 넘어 문학, 사랑,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사례입니다. 그들의 시 속에 담긴 재치와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의 시를 곱씹으며 뜨거운 여름밤의 열기를 잠시 잊고 문학이 선사하는 황홀한 상상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